그러니까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오늘은. 네, 과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에 최가정 선생님이 자부심,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미술품 중에 그 자부심하고 자존감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저도 오히려 최 선생님 듣고 있죠? 그때 자존심 말씀하셨어요. 자존심과 자존감. 예,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자존감.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동일하게 쓰잖아요. 그거를. 비슷한 거. 예, 그걸 쓰는데 그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끝나면은 다음 과정에서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자부심, 자존감을 공통적으로 써요.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네, 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주로 지금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고 회사나 이런 데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체나 어떤 단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자기 개발하는 거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 인재가 돼야만 그 사람을 내 기업에 써서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그동안 했던 걸로 다시 각색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인문학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재상은 결국 만드는 건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리더가 되진 않지만 어느 상관에는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중간관리자, 고급관리자, 뭐 그죠? 아니면 그 조직이 아닌 데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들이 뭐냐면은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해서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근데 엄 선생님은 안 들으셔서 모르겠다. 모든 인재한테 요구하는 거는 창조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창조 경제잖아요. 일단 창조가 붙어야 돼. 근데 생각을 창조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기업체마다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새로운 건 뭐야? 왜냐면 소비자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 새로운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압구정동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지. 신사동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클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모든 굉장히 많이 바뀌죠?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막 주기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기술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기술 개발에다가 뭐에다 다 맞물려. 그러려면은 이 환경에서 하려면 새로운 가치가 자꾸 접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마음이 다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요구하냐면은 내가 오너에서 나는 윤리의식이 없어도 꼭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난 뭐 많잖아요. 무슨 뭐 금융회사, 뭐 제조회사에서 엄청난 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래서 어디나 가나 그 윤리의식을 강조해. 예? 공금 잘 써라, 뭐. 맞죠?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식당에서요 요리하는데도 음식물 재료를 빼돌려서 거기도 CCTV를 달아요. 예전에는 캐시형이 있는 데만 달았대요. 주인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캐시형이가 문제가 되니까 돈을 이제 빼돌리잖아요, 현금을. 그런데 이제는 주방에서 음식물 빼돌리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예를 들어 소고기가 들어갔을 그럼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어쨌든 그런 게 모든 게 다 윤리의식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 편해져. 그쵸? 가정이 안정화되고, 뭐가 안정화되고, 너 나름대로의 뭐, 내면적인 건, 외형적인 건 어떤 가치를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그걸 전부 다 이 교육을 해요. 그죠? 우리 한 번쯤은 다 받아봤죠? 이런 교육.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항상 문제는 생겨. 문제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저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법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면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맞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인지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켰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직무교육이다, 인재개발이다, 뭐,
능률협회다 뭐다 뭐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도 또 개발해야 되고 자기 개발서도 많이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거를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한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자기 개발에 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비즈니스니까. 왜냐면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대인관계지만 타 부서의 관계도 대인관계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들의 또 대인관계야. 이거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대인관계 나쁜 사람은 사회생활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 하기 위해서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모두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도태돼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잖아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잖아. 나름대로 다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목표를 가지라고 그래. 어디 가서 교육하면은 10년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뭐 회사에서 뭐가 될래? 다 자기 목표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노하우를 가져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던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교육의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아닌가요? 지금? 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 협력하라고 그래요. 호흡하라고. 네.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교육을 시켰던 내용을 그동안에 했던 거를 다 취합해서 축약을 해보는 거예요. 다 이 범주 안에 다 있었더라는 거지. 근데 왜 갑자기 인문학이야? 그 왜 인문학이냐? 이제 이거예요. 최가정 선생님 잘 들으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이게 제 표가 아니고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즘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놓아버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은 안 읽었고 의식의 수준을 넘어서 하고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거 뭐 오는데요? 네. 그분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의식,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에 대해는 다 의식이 있잖아. 그거를 절대적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여기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네. 말하자면은 음식이든 내가 좋아하든 나빠하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는 몰라. 인지를 못하는데 이게 나와요. 좋은 음식인지 아닌 반응을 보여. 그게 행동에 따른 신체 반응이에요.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표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실험을 통해. 예,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의식 수치가 상대적인 의식 수치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 표를 냈죠. 빨간 표로 내 있는 밑에가 이게 현재의 단계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우울하게 색깔을 넣은 거예요. 예? 이 빨간 표를 넘어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분은 요 선의 위에가 행복이고 다음에 모든 의식, 내가 불행하다 이런 거는 나 이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본의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 여기서 바로 자부심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한문으로 갖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최가정 선생님 잘 들으세요. 질문을 할 때 자부심인데 그 질문할 때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이 자부심이라는 거는 아주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한글로 자부심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한문으로 꼭 써야 돼요. 자부심. 요게 스스로 자자죠.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요게 부자가. 사람이 요게 조개 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네. 이게 경제력입니다. 예? 경제력이 있을 때는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 옆에 저거 십자문. 마음. 마음. 자부심. 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그랬죠? 자존심하고 자부심은 완전히 틀려요. 상태가. 교수님, 그 경제력이라는 게 진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홈킨스가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상대성을 했는데 네. 자기가 만든 표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측정해요. 이분이. 그래서 신뢰성이 얼마나 되냐면 80%, 85% 이 도표에. 네. 이 도표를 믿는, 나와요. 나중에 되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85%. 중요한 거는 요런 자부심의 상태가 뭐냐면은 나라로 했을 땐 대영 제국 같은 나라 상태예요. 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뭐냐? 내가 좋은 직장에 대해서 인컴이 돼. 그게 프라이드예요. 왜? 남들보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력이라는 거죠. 아, 근데 자부심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결국은. 이게 주관적인 거면서 상대적인데 내가 받는 사회로부터 받는 인컴을 내가 그거를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부심. 경제력에 의해서 내가 갖는 자부심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행복한 청소부의 그 청소부는 예. 자부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틀렸죠.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쓸 때 똑같이 쓰는데 네. 그거는 자부심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있다라고 느끼면 자부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 그거는 자부심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가정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그 그림에서 네. 나는 자부심이라는 거는 팽창, 말하자면은 지금 같은 종교 전쟁, 네. 내가 더 얻는 거야 남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거를 이득을 취하면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재산으로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속된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틀리죠. 네. 내가 소속된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틀리죠. 그렇죠. 이 표를 내온 게 20에서 175까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오른쪽에 상황에서 보면은 죽음의 상태가 뭐냐면 치욕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적 선동으로 막 하는 거 있죠. 네. 당신은 죄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종교 믿어. 죄를 치료해. 네.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걸 악을 이용하는 거야. 너한테는 악이 있어 근본적으로. 그 악을 치료해야 되니까 우리 종교 믿어. 종교상으로서 이상한 종교 믿어갖고 다 파탄 나는 경우 있죠. 이 상태가 3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숙자나 이런 거 있죠. 절대 가난. 네. 이런 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이 빨간 선에서는 에너지가 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이 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경제력으로 지탱하는 거는 그게 경제력이 없었을 때는 밑으로 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회사에. 네. 사장까지 했어. 돈도 많아. 사업했어. 잘 될 거라고. 홀라당해. 네. 어떻게 돼요? 그럼 자부심이 떨어졌어. 팍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살도 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 표를 이렇게 의식 수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더 밑에는 더 파랗고 더 위에는 회색이죠? 네, 네. 조금 나은 거야. 네네네. 그 불안감을 느껴. 누구로부터. 네, 만약 네. 압력을 받아. 그러면 내가 그 동기로 인해서 잘 살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 네. 예, 그래서 감정 상태가 에너지가 위로 가고 에너지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포기하는 건 에너지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위로 가는 건 동기 유발이 돼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기적으로 이런 경험했죠? 네. 독재하에서. 네. 근데 그게 에너지가 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대인관계나 하면은 150번의 복수심 같은 거 생기죠. 복수심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내가 저놈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느꼈잖아, 한 번씩은. 예? 근데 그거를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너를 능가하겠어. 그건 긍정적인 거야. 네네. 근데 그래? 저거 내가 언제 한번 해코지 해야지. 맞잖아요. 우리 감정상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사고가 돼요. 그 상태를 의식과 감정 상태를 이렇게 해놓은 표예요. 예? 그래서
여기 125분에 보면은 화장품 패션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지향되는 사회야.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이건 아니 그걸 회사에 대입하든 사회에 대입하든 이걸 대입해보면 비슷할 거예요. 이거 그 사람 책이 그대로 이런. 예, 있어요. 거기 있는 책을 요 그대로 아니고 제가 더 보기 편하게 제가 새벽 2시까지 또 작업을 하고 내용은 똑같은. 예, 제가 좀 가감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적색의 선이잖아. 네. 적색의 선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네네.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력으로 가지고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해야 되는 사실 이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제가 잘 몰랐어. 네? 경제력이 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경제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경제력으로 행복을 느끼는 건 한계가 있죠. 네. 느껴요. 지금 저는 느낀다 이거야. 네. 행복이 어떤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걸 모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안 느끼는 건 아니야. 내가 굉장히 좀 부가 많어. 느껴. 당연하지. 근데 당연히 안 돼. 제가 어제 그저께 모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어요. 예? 했는데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대. 하나도 재미가 없대. 하나도. 아니 그냥 돈이 있어야지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제 그인가? 근데 있어야지. 본인이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누구를 만나서 12시부터 6시까지 막걸리를 15병 먹었대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좋겠다. 아주 저거예요. 재산도 많아요. 회장이니까 현직에서 나온 지 1년뿐이 안 됐어요. 돈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에 살아요. 저기 아드님이 우리 잘 아는 저기 뭐죠? 헤지펀드 그 유명한 미국의 네. 스탠디 보고. 이거 그거보다 더 좋은 회사. 예? 연봉이 5억이야. 그런데도 연봉이 5억이에요? 예. 그럴 때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해 딸도 시티뱅크인가 다니고, 예? 다 해. 근데 자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요? 내일이 없다는 거지. 마이 잡. 예. 전부 다 남애들 이제 허드레이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브로커나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이제, 네. 예? 맞구나. 내가 이건, 맞아. 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니까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가 핵심이야. 이 빨간 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빨간 선을 뛰어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시나 이런 거를 다 놓은 거예요, 지금. 색깔을 넣으니까 훨씬 예. 좋은데. 그래서 요 분홍색하고 또 더 분홍색은 틀린 거예요. 고기 좀 덜 분홍색은 초월적인 단계, 초월, 황홀한. 그리고 200 이상부터는 말하자면은 돈에 너무 종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도전적이 돼. 예?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저기 1년씩 막 세계여행 다니고 막. 바로 그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되면은 갈등이나 경쟁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스러워요. 자연스럽다. 예.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 결과에. 아까 지금 뭐, 그래? 나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잖아요. 난 뭐, 다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많아. 많지는 않지만 적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 이게 자존감. 자존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감.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배울 용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후배가 됐건 누구가 됐건 직업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다 배우는 거예요. 배한성 선생님이네. 자기 원수. 네. 존재가 무슨 존재? 존재한다. 존재한다. 네, 제가 그래서 한문을 여기 해놨잖아요. 자존감. 그것만. 네. 그래서 노벨 수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노벨 수상자가 많이 나오는 게 지적으로 400에 해당돼요.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노벨 수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강의했죠. 그 사람들이 이 상태에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이 맞나 봐. 진리가 너희를 잘 피한다. 네.
그 말이 네, 이 상태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500 이상은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이 도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가 700에서 1000이거든요. 1000의 단계를 예수나 석가로 보는 거예요. 상대 평가로. 예수나 석가를 현존했던 인물 중에 가장 최고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저 공자도 보고 가지 않아요? 그건 안 나왔어요. 공자는 안 네, 근데 공자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네. 그리고 간디가 700에 해당돼요. 공자는 완주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천이라는 어떤 최고의 인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천으로 놓고 상대 비교를 한 거예요, 상태를. 네. 참 똑똑하죠, 분석적으로. 근데 이 신뢰도가 이 책에서는 85%로 나왔어. 100%는 없어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데 이 단계에서 넘어가면 행복을 자기 내부에서 느끼는 거죠. 남 탓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노력하건 변화하건 바꿔보건 가다가 좌절을 하더라도 또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고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자, 예수나 석가처럼 할래 보리수 나무로 가야 돼. 맞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학교 나왔어요? 아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가요? 이런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 네.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이 아닌 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배워도 이 상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안 배우고 이 상태에 가실 용기가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보리수 나무 밑에 간다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선생님 리스가 제일 많잖아요. 네? 말레이시아가 네. 방글라데시 뭐 이런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인문학 안 하잖아요. 바로 그게 의식의 상태라는 거지. 그냥 의식의 상태. 뭐 맥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냥 자기가 만든 네. 그래서 어디죠? 불가리아인가? 이런 데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의식의 상태는 높은 거죠. 말하자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 네. 의식의 상태가 높으면은 경제력하고 상관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영성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이거 다 때려치고 영성이나 할까요? 영성 센터? 집안에서 내놓죠.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거나 그 사회를 따라가고 그 사회 속에 살 수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노벨상을 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대학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많은 방법, 보리수나무 가거나 어디 가거나 아니면 영성센터 가거나 아니면 커다란 스승을 만나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이 위에 있는 단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장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자기 개발하고 잘하는 거잖아요. 틀린 10개짜. 네. 같은 10개짜인데 우리 자기 개발은 안 쓰는 개발 그렇게 쓰죠? 네. 네? 근데 교수님 다른 의미로 쓰시는 다른 실제로 틀려요. 네. 자기 이 개발은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말하자면은 스킬업하고 대인관계를 넓히고 특성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근데 내가 쓰는 저 자기 개발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모르는 그것을 열어야 돼요. 개발. 배재영 우리 선생님은 본인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알긴 알지 지금 하는 일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내 자신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 아주 안에 있는 뭔가. 근데 내가 그랬죠? 모카토 사람은 어떤 자질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지난달에 배웠듯이 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처럼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일부 쓴 게
외부의 환경이든 어쨌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살아온 거야. 네. 그게 나도 맞고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그걸 학교 시스템이든 그걸 비난하기 전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 개발 안에 있는 걸 본질적으로 지금 끄집어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게 뭘 끄집어내느냐, 스킬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으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제 무슨 부총리께서 말을 잘못했죠? 네.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뭐 이슈가 돼서 아니 지금 정신이. 그죠? 문제의 본질에 대한 거를 인식을 못한 거야. 그리고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적인 소양이 말하자면 백그라운드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모이셨지만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틀린다는 말은 다르잖아. 생긴 것도 틀리고, 그죠? 다르고, 성격도 틀리고. 근데 우리는 모여서 살아야 돼. 아닐까요? 맞아요. 다름에 대한 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네.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네.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업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내가 하는 업무의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를 그거를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모르고 하죠? 네. 근데 막 하는 거야 그냥. 시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네? 그 다음에 앞에 하고 대꾸가 되는 거야.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위에는 자 보세요. 자기 개발할 때는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전문성을 요구했잖아요. 네. 이게 필요해요. 문제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전문성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이거에만 너무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거지. 소통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우리가 꽉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경험 안 하셨어요? 아니요. 경험 많이 했어요. 맞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음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자기 개발은 나는 표면적인 거, 외형적인 거, 나의 스킬, 말하자면 스펙이야.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뭐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자기 개발은 내가 갖고 있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토양이라고. 그 토양을 길러주지 않으면은 토양을 길러주면 그런 게 단계도 뛰어넘어가고 안정이 되는데 그 토양의 준비가 우리는 많이 미흡하다는 거지. 예, 그 토양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로 달아놨어요? 말하자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졸음이 나서 이제 예? 인문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개발을 하려면은 인문학 서적을 하면 결국은 자기 토양이 길러진다. 그러면 토양이 길러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말하자면 토양이 길러지면 내가 하는 일을 이런 일을 말하자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대립과 갈등이 있는 그런 게 뭐냐면 토양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고이직까지 하면 뭐예요? 문제의 해결의식이 없는데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데 그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교수님, 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개발 잠깐 네. 보여주시면 대부분 많이 조시생활 할 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다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문학을 배워서 더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주로 그거는 아랫사람들이 하고 윗사람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할 때 동의하고 저는 저대로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쳐서 다시 부딪혔을 때 자기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더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그러니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예? 이 상태에서 말하자면 내가 이 상태로 가니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임팩트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기 아까 저 의식의 외부는 아까 그건 외부의 일이잖아요. 네, 외부잖아요. 내가 바뀌었는데 네. 상사가 찍어 눌러서 네네네. 다운됐다는 건 외부 영향을 받은 거고 네네네. 그건 일반적인 거고 네. 이쪽에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처음한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걸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도 외부에서 받더라도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 남을 설득할 때 나부터 설득을 하면 네네네. 남이 설득이 안 되더라도 좋은 건데 네. 아쉽다 하면 또 만날 수 있는데
외부 자극으로 설득을 못하니까 아유 쪽팔려 상처받고 안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은 끄떡없다고 계속 거절당해도 괜찮으면 왜 안 만나지? 그럼 가는 거 저 상태를 자부심이 있다, 자존감이 있다. 그렇죠. 자존감이 있는 아니 거지. 자존감이 네. 있으면 왜 그래서 거절당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 내부가 있으니까. 외부의 영향이 있어도 네. 자존감 상태가 이미 가면은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 유기농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제주도에 유기농 그 녹차로 전 그 재산을 박은 분이 있어요. 그 박영수 회장님이라고 온두리 회장 전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처분하고 유기농을 좀 하세요.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근데 유기농 녹차가 요만해. 7년 됐는데 요만해. 왜냐면 이게 안 커. 더 이상 안 커. 그리고 이 어떤 그 화학 비료를 주면 쫙쫙쫙쫙 자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실하긴 한데 벌레가 엄청 들고 농약을 또 쳐. 그것도 비료를 주면 이게 악순환이 돼서 그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오래 두면서 그냥 유기농 그냥 뭐 생선 썩은 거, 뭐 퇴비 이런 걸 해갖고 하니까 희한한 게 농약을 하나도 안 쳐요. 그러니까 벌레가 못 먹어. 이빨이 단단해요. 보면 달라. 그러니까 토양이 좋고 오래 기다려서 내부적으로 자기가 자생력이 있으니까 단단한 게 이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수출해 간다 그러더라고. 워낙에 순이 좋으니까 농약 안 치우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토양 없이 성장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자극이나 이런 거에 약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데 유기농 같이 단단하게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정말 했더니 이거는 그냥 아무 농약 안 치고. 근데 문제는 잡초랑 같이 자라. 잡초랑 같이 자라서 그거 뽑는 게 농약 안 치니까 잡초랑 같이 자라. 가면 잡초와 반이야, 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하여간 뭐 그래서 뭔가가 비싸요. 다 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식물을 하면.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과 재배에 성공하신 분이 그거 아니야. 자살 몇 번 하려다가 사과 그거에서 사과 갖다가 사과 갖다 놓으면 뭐 다른 사과는 3일 만에 다 상하는데 일주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깔끔하게 나왔는데 자체적인 토양인데 우리는 식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 근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년 동안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심리학. 20년 동안 말하자면 임상 실험을 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틀릴지 모르지만 100% 신뢰다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거든. 근데 이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나도 이게 좀 저거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상태로 가려면 뭔가 이 책에서도 누군가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혼자 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안 배워도 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헐벗고 살았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맞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잖아. 최소한 이 이상의. 제 딸이 200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딱 200인 것 같아요. 수빈이 한 200 정도 수빈이 진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애들이 안 배웠어도 행복감이 어른들보다 더 낮잖아요. 높죠. 그걸 봐서는 부모라는 스승의 역할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이런 상태에서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는 거지.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부모가 이렇게 해서 네 책 좀 읽어봐라. 하고 싶은 거 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무슨 학원 가야 되고 아니 제 딸하고 얘 들어보니까 무서워요. 막 단소로 맞고 뭐 애들 뭐 가다놓고 버스도 못 타. 초등학교에 안 되고 그러니까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애들이 가난해. 그러니까 억압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아예 자존감이 없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벨상 탄 거는 이게 필링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노벨상이 이 상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연결을 잘 못 시켜서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제가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다가 지금 예? 그러면은 노벨상 하면 우리가 또 깜빡 죽잖아. 네네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더 좀 정교하게 그러면 결국은 이 삼류대학이 시카고 대학이 어떻게 100년도 안 돼서 81명의 어쨌든 노벨상을 했냐. 결국은 지금도 이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고전을 100권씩을 익혔다. 그러니까 증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벨상을 타서 훌륭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 그것도 다 된 거잖아요.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자살했다는 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근데 사업가는 자살했다는 소리. 현재 노벨상 수상의 기준이 인류를 위해서 정말 공헌한 거지. 네. 그렇더라도 의료도 그게 수술을 잘하는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뭘 약을 개발했든가 공헌한 사람을 주는 거지. 뭐 외과 의사 이런 사람 없대요. 의학상은 다 이렇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약을 개발한 거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썼지만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만든 저기 학교예요. 록펠러가 전미에다가 다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네? 행복 주치의. 네. 그 어디요? 인문학은 행복 주치의. 네,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 텔레비전에서도 막 하고 하는데 인문학 붐이 있어서 하면은 철학 강의도 하고 문학 강의도 하고 역사 강의도 하고 방송마다 다 합니다. 네네네. 뭐 인문 강단, 인문학 다 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철학은 문학은 인문학은 그렇게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강의는 듣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읽고 풍부한 토양을 길러야지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굴곡이 있을 때 자기가 중심이 되지. 우리는 그런 토양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근데 서양 아이들, 특히 유럽 아이들은 그게 강해요. 그런 게 유럽 아이들은 강하고 미국 아이들이 좀 약해졌어. 네? 그래서 그 토양을 기르려고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저스티스예요. 그래서 저스티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이제 무슨 말 그게 저스티스가 사회과학 책이면서도 철학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뭐 칸트가 나오고 롤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얘네들이 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버드 아이들은 성공했는데 범죄행위라는 거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인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좀 인식을 시킬까 계속 자꾸 그래서 차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 근데 요거는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아까 지금 표 있죠? 근데 SK텔레콤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 직장인. 예? 이해하죠. 이해하더라고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본인들은 어떤 상태냐? 지금 자기가 심각한 거야 이제. 그 한 번도 인문학 책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애엄마한테 추천해줘야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읽어야 된다니까 내 말은 자기가 읽고 와이프하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가정의 토양이 튼튼해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좀 궁금한 게 네. 1번 인문학을 읽고 저 혼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네. 2번 그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눴다. 그렇죠.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누군가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네. 약간 왠지 이게 실용학이 돼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냥 같이 나누는 그래요. 거니까. 인문학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네. 제가 어디 있죠? 이것도 표 있지만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도 듣고 이게 이제 저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는. 그렇죠. 토양이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문학에는 속성반이라는 건 없죠. 속성반. 속성반. 쪽쪽배가 없죠. 자 보세요. 이 책을 하나 읽고도 자 보세요. 다 느끼지만 내가 느끼는 책의 그 페이지가 틀리잖아. 한 번이라도 같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책을 읽던 그죠? 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게 다 틀리잖아요. 그 인문학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정답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왜? 그 수치에 맞지 않으면은 그게 날아가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은 요번 주말에 또 연구해갖고 수요일에 더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문학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너 뭐 책 읽어봐 이게 내가 읽고 누구를 소외시켜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럼 가정이 편하잖아요. 그럼 인문학을 많이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돈이 많으면 자부심은 올라가는데 네. 자존감. 그러면 지난번 그 심리학 그 책에서 우리 자신감 썼잖아요. 미술관 가서 쳐. 그게 이제 자존감. 용어를 잘못 썼다고 내가 말해요. 자존감을 다 이 자부심하고 자존감을 틀리게 써서 이거를 다시 이제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 표를 만든 거고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까지 등장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개발을 예전에는 제가 아이로 했는데 맞아요. 오늘날 왜 우리나라에서 개를 여의로 바꾼 거예요? 지금 아니 원래 이제 개발이 맞는데 같은 의미를 써요. 개발. 유사한 의미를 써요. 네. 그래서 개발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경제용어로 많이 쓰죠. 경제 5개년 개발계. 근데 이제 그거는 한문은 표현문자. 하나 더 알려 줄게. 시간이 됐지만. 네.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4개의 바다가 있어요. 진짜 이거 바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바다 아니에요. 넓은 육지예요. 넓은 육. 네. 사회할 때 사방 땅은 네모났고 하늘은 둥글죠. 네. 사방은 각졌죠. 네. 할 때 해자를 써요. 사회. 저번에 제 책에도 있어요. 이걸 바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넓은 땅. 넓은 땅. 예. 다양한 그게 있어요. 언어, 이 표현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90%가 한문에 기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만 갖고는 항상 한계에 부닥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래 어떤 분들은 그거 저기 중국 한자 계속 쓰면 되냐? 중국 사람 누가 만들었는데 한자? 아니 제가 그거 할 때 저 한글 하시는 분들한테 중국 한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중국 한자의 기원을 아시는 분? 갑골 문자. 그래 갖고 올 때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원주민들. 갑자기 꼭 싸우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갖고 올 문자를 누가 만들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시? 네? 근데 막연히 중국 사람들이 썼으니까 계속 써온 거지. 그래서 네. 그래요? 진나라의 진시황이 문자의 통일을 했지 문자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도량의 통일을 하고 이 역사가 그렇게 배워야 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거를 자기가 했고 이거 네. 시간 늦어서 할 수 없다. 이게 중국 지도를 그린 거예요. 잘 못 그려. 제가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무슨? 네. 이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황하강이에요. 네. 이게 무슨 강이겠어요? 양지가. 네, 양지강, 장강이라고 그러죠. 네. 자, 우리가 중국의 중원이라고 그러죠. 네. 중원은 어디예요? 가운데요. 꼭. 네, 여기가 중원이에요. 진나라 거기. 네,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한자에 4가지가 나와요. 동이, 동쪽에 이, 네. 남쪽에 만, 예? 북쪽에 적자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 북쪽은 현도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쪽. 남만 동이 북쪽 서융. 예? 잘 생각해. 이게 얘네들이 보면 이게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럼 오랑캐는 어디 살아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운데 외곽이요. 외곽에 사는. 예, 그럼 여기 누가 살았던 거예요? 오랑캐. 그게 누구냐? 중국 사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위에, 항하 위에 누구 사는 거예요? 몽고. 몽고, 흉노. 이건 내가 알죠? 네. 장강 밑에 누가 살았어요? 한족? 모르잖아요. 몰라요. 조선족? 왜 이래 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상하이 가보신 분 많죠? 네. 상하이가 어디 있어요? 남쪽이지. 남쪽 어디쯤이요? 저기 우리나라 끝에 제주도에 조금 있대요. 양양. 네. 양양 장영 밑에. 밑에. 상하이 상하이 발전한 게 몇 년이에요? 19세기. 19세기. 네, 맞아요. 우리 김효승님 책을 오. 300년뿐이 안 됐어요. 그럼 남송의 수도는 어디예요? 남성? 남송, 송나라. 송나라. 우리가 고려 백제, 고려 조선하는 동안 걔네들은 원명 송원명청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네 개가 있어요. 그 고려 조선으로 외우면 돼요. 원나라가 몽고 아닙니까? 네. 청나라가 어디예요? 금나라 아니에요? 예? 명나라가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한족이잖아. 네. 송나라가 한족이잖아요. 네. 지배를 받잖아요. 원나라, 청나라. 이게 중국 역사예요. 네. 송이 여기 시안, 서안에서 네. 북송에서 쫓겨와서 남송이라는 게 어디냐면 지금 항저우예요. 항저우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항저우가 남송이에요. 남송의 시대가 말하자면은 얼마 안 된 거야. 중국 역사의 5,000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1,100년이니까 다시 올라가죠? 네. 남송, 북경, 서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이 양대가 황하의 줄기는 5,000년 동안 몇 번 바뀌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범람을 해서 물길이 다 바뀌는 거야. 어떤 시대는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장강 가보신 분은 아니지만 한강이 아니잖아요. 장강을 가보세요. 저 끝에 보이나? 바다인가요? 바다예요. 가보세요. 그래서 꼭 가봐야 돼요. 바다 같잖아. 저 끝이 안 보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장강 보고 야 이거 바다 아니냐? 강이에요? 이게 강이야 강. 장강이.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범을. 그러니까 지리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살았냐고요. 어떻게. 한조. 남만이 누구냐고. 우리 동이가 누구고. 우리나라? 그래요. 이게 동이족이 네.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아직 보증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자예요. 중국이에요. 네. 차이나라고 그러지, 차이나. 네. 네, 차이나.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안 해. 차이나라고 그러는데 중국어를 진화주입니다. 진화주. 친하죠. 네. 지탱하는데, 이거 읍입니다. 읍. 읍. 이쪽이 우측에 가면 읍이 되는 거고, 좌측으로 가면은 뭐가 되죠? 언덕이 되는 거예요. 읍에 자그만 민족이에요. 그 진나라가 언제 문자를 만들고 도량을 만들었어요? 통일을 했지. 그러니까 한글이 유네스코 등록이 돼도 한자는 유네스코 등록이 안 되는 진나라가 겁니다. 뭐 분석얘기하고 다 난리쳤지 무단을 말살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됐어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런 거를 그래서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 책을 쓰세요. 책. 아이 나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저는 책을 조합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죠.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아니 이제 미술 그러니까 책 갖고 하는 거예요. 책 갖고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문 같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동자 같은 거 이런 거 가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문이 재밌어지잖아. 재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막 천자문을 가르쳐갖고 한문은 그림 문자여가지고 상형 문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면 오늘 완전 용량 초과야. 용량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 수업 이거를 끝나겠습니다. 붉은인데 잘 쉬세요. 끝나겠습니다.